후반전에 우즈베키스탄이 상대 뒷공간을 정말 잘 공략해서 파이줄라이프가 침투를 가져갑니다. 근데 그 파이줄라이프가 이 골키퍼랑 맞닥뜨리게 되고 거기서 골키퍼만 없었으면 바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상대편 골키퍼인 바쌈 골키퍼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파이줄라이프에게 완전한 날라까기, 진짜 이거는 공을 전혀 컨택하지 못하고 파이줄라이프를 당구는 태클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파이줄라이프가 쓰러졌는데 심판에게는 퇴장이라는 카드가 나오지 않고 옐로우 카드가 나오게 됐고, 오늘 심판은 또 다른 뭐 중국 사람이라던가 오만 사람이라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심이 이 경기에 배정을 받아서 이러한 판정을 했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쉽고요. 일단 오늘 경기 1대1로 무승부로 90분 경기가 끝이 났고 승부차기까지 진행이 됐고요. 결국 승부차기에서 우즈베키스탄은 3번의 실축을 했고, 그 다음에 카타르는 단 2번의 실축을 하게 되면서 4강행 티켓을 이제 카타르가 얻게 됐습니다. 근데 오늘 경기 솔직히 보면서 조금 많이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우즈베키스탄 입장에서는 오늘 심판에 대한 원망을 저는 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저희도 경기 중계를 하면서 경기를 봤지만 이게 카타르가 팔레스타인전도 그렇고 타지키스탄전도 그렇고 계속해서 심판들이 뭔가 이 홈 버프가 있어서 그런지 카타르 쪽에 좀 더 유리한 판정을 많이 해줬다, 이렇게 저는 느껴졌거든요. 근데 오늘도 역시나 한국 심판분이 이 경기에 들어갔어요. 경기에 들어가서 저희가 지난 경기 때 중국 심판도 카타르 경기에 들어가서 정말 좀 억울한 판정들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오늘 경기에서는 이제 한국 심판분이 들어갔어도 공정한 판정을 저는 좀 기대를 했는데 공정한 판정을 하지 못하고 조금은 카타르 쪽에 도움이 되는 판정을 많이 했고, 그 장면 중 하나의 하이라이트 장면이라 볼 수 있는 거는 후반전에 우즈베키스탄이 상대 뒷공간을 정말 잘 공략해서 파이줄라이프가 침투를 가져갑니다. 근데 그 파이줄라이프가 이 골키퍼랑 맞닥뜨리게 되고 거기서 골키퍼만 없었으면 바로 득점을 할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상대편 골키퍼인 바쌈 골키퍼가 이제 나오게 되면서 파이줄라이프에게 완전한 날라까기, 진짜 이거는 공을 전혀 컨택하지 못하고 파이줄라이프를 당구는 태클을 하게 됐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파이줄라이프가 쓰러졌는데 심판에게는 퇴장이라는 카드가 나오지 않고 옐로우 카드가 나오게 됐고, 그리고 경기 중간중간에도 계속해서 뭔가 마샤리포프라던가 우르노프, 파이줄라이프 이런 정말 빠른 우즈베키스탄에 있는 공격진이 상대 뒷공간을 공략할 때마다 상대가 정말 강한 몸싸움을 하고 태클을 들어왔지만 우즈베키스탄에게 이로운 판정은 많이 없었다. 근데 오늘 심판은 또 다른 뭐 중국 사람이라던가 오만 사람이라던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 대한민국 주심이 이 경기에 배정을 받아서 이러한 판정을 했다라는 게 저는 솔직히 좀 많이 아쉽고요. 그리고 홈 버프라는 건 원래 어느 나라나 다 있어요. 우리나라도 2002년 월드컵 때 홈 버프가 있었을 거고 어느 나라나 홈 버프라는 건 있지만 이 홈 버프가 제가 봤을 때는 4강에 올라가고 나서부터는 안 통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강에는 이란이에요. 이란은 심판을 가지고 놀 줄 아는 팀입니다. 침대 축구도 자유롭게 잘 쓸 수 있고. 그래서 카타르의 이 홈 버프 요걸로 지금 계속해서 16강, 8강, 4강까지 들어갔는데 과연 4강전에 이란을 만나서는 좋은 경기를 할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카타르에 뭐 위협이 될 만한 선수 있냐? 왜냐하면 카타르가 혹시나 또 4강에서 이란을 잡고 홈버프로 결승을 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제 준결승이니까. 그래서 카타르가 우리를 만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했을 때는 우리나라의 지금 전략이라면은 카타르 정도는 저는 거뜬히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심판의 판정만 아니라면은. 그래서 카타르는 약간 3-5-2 체제로 경기를 운영하고요. 그리고 수비형 미드필더 한 명을 두고 그 뒤에 3백이 지금 서 있는 형태예요. 근데 요 3백이 너무나도 약해요. 근데 카타르는 본인들의 3백이 약한 걸 알고 3백한테 한 번에 넘어가서 상대가 공격하는 걸 원치 않습니다. 그래서 미드필더 라인에서 3백을 좀 더 보호해주기 위해서 앞선에서 정말 거친 파울도 단행하고 거칠게 상대를 다뤄서 이 3백한테 한 번의 위협적인 찬스들이 안 나가기 위한 축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카타르를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은 요 중원 싸움을 우리가 이길 자신이 없다라고 했을 때 우리는 최대한 후방에서부터 빠르게 손흥민 선수가 됐던지 아니면 뭐 이강인 선수가 됐던지 전방에 있는 정말 발 빠르고 기량 있는 선수들한테 빠르게 공을 연결시켜 줘야 되고, 그 선수들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상대편 위험 지역 안에 들어가게 되면은 요 수비 선수들이 파울을 하거나 이런 것들을 함부로 할 수가 없다. 요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일단 요 공격 지역에서는 그나마 재능 있는 선수들이 좀 있어요. 뭐 아피프라던가
호토쿠라던가 알리라던가 이런 선수들은 충분히 득점력도 있고 그리고 기술도 있는 선수들이라서 이 선수들은 충분히 저희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는 게 맞습니다. 알리라는 선수는 어떻게 보면 약간 원톱으로서 상대 골대를 타격할 수 있는 기량을 가진 선수이고, 아피프라는 선수는 좀 더 자유롭게 프리롤처럼 돌아다니면서 아래쪽에서 공을 받아서 전방에 위협적인 패스를 넣어주기도 하고, 그 다음에 가끔 게임이 안 풀릴 때 측면으로 빠져서 측면에서 본인의 스피드와 개인 기량을 이용해서 돌파를 가져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팀을 만약에 만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 팀의 뭐 아피프랑 알리를 경계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일 중요한 거는 심판일 것 같아요. 심판. 뭐 중국 심판이 들어올 수도 있고, 우리나라 경기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만약 결승 가서 카타르를 만나면은 우리나라나 카타르 심판은 안 들어올 거예요. 그래서 이 홈 버프 이거를 좀 무시하기가 많이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오늘 심판 판정이 얼마나 아쉬웠냐라고 하면은 우즈베키스탄의 감독이 오늘 경기에 있어서 항의를 엄청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만 봤을 때도 오늘 경기가 상당히 깨끗하지 못했다라는 걸 느낄 수 있고, 카타네스라는 이 우즈베키스탄 감독이 결국에는 경고까지 먹게 됐습니다. 심판한테 항의를 너무 많이 해서. 근데 저는 오늘 아마 경기가 끝나고 난데 믹스존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하면은 카타네츠 요 우즈베키스탄 감독은 심판 판정에 대해서 분명히 언급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경기도 보면서 진짜 이 홈버프 심판들이 좀 편파 판정하는 거, 이거는 전 국민이 다 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거는 이제 우리도 축구를 보면서 느낄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제 좀 그만 단행이 됐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경기는 우즈베키스탄이 더 잘했어요. 더 많은 골 찬스도 만들어냈고 더 많은 슈팅들도 만들어냈는데, 전반전 초반에 카타르가 조금 반짝한 거 말고는 결국 우즈벡 경기로 우즈벡 페이스로 넘어갔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심판이 흐름을 끊는 것도 있었고, 그 찬스가 왔을 때 뭔가 상대의 강한 거친 몸싸움과 파울을 이겨내지 못한 부분도 있었고, 근데 카타르는 딱 그건 있어요. 선수들의 뭔가 이 움직임이라든가 선수들의 체형을 보면은 아시아 국가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정도로 좋은 피지컬을 갖고 있고, 수비 지역에도 기아 선수들이 몇 명 있다 보니까 여기는 약간 남미 쪽 요쪽의 체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선수들이 유연하고 빠르고 힘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카타르를 만나게 되면 카타르의 요 스피드와 피지컬, 그 다음에 심판을 좀 경계해야 될 것 같다. 약간 아프리카 느낌도 나기도 하고 카타르가. 자, 이렇게 이제 우즈벡과 카타르의 4강전 경기 후토크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